서울의 어느 이른 아침 붉은 단풍나무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들던 어느 날, 85살의 박근형은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긴 듯 했다. 나이 들어 떨리는 그의 손은 반세기 넘게 예술에 헌신했던 그의 삶의 추억이 담긴 오래된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넘겼다. 검소하지만 예술가의 거친 면모를 간직한 그의 얼굴은 길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노년의 침묵 속에서 박근영은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은 무대나 배역만이 아니라 그의 행복과 고통을 만들어낸 한 여인이었다. 바로 1975년부터 함께 살아온 아내 이경자였다. 그가 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의 삶에서 가장 깊은 슬픔이라고도 부르는 여인이었다. 그의 삶은 헌신적인 예술가의 껍질 속에 숨겨진 영광과 상실, 그리고 비밀의 교향곡이었다. 박근영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경력 실패도, 명성에 대한 압박도, 관객의 비난도 아니었다. 그의 가장 깊은 슬픔은 1990년 20살의 나이에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장남 박민수였다. 민수는 박근형의 자랑이자 문학에 대한 열정을 지닌 총명한 소년으로 극작가를 꿈꾸었다. 그는 함께 보낸 저녁 시간들을 이야기하며 셰익스피어의 희곡이나 함께 본 고전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민수는 단순히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 숨겨진 구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절친이었다. 사고는 비 오는 어느 날 밤, 민수가 부산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발생했다. 그의 차는 통제 불능 상태의 트럭과 충돌했고 민수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그 소식은 박근형의 심장을 꿰뚫는 칼과 같았다. 그는 만견자실한 상태로 1년 동안 모든 연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친구, 동료들과 소통을 거부하며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아내 이경자가 그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아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삶의 일부가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한때 가까운 친구에게 민수가 죽은 후 무대에 오를 때마다 마치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숨기기 위해 연기하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슬픔은 그에게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그의 배역은 새롭고 더 깊고 더 감정적인 의미를 띠는 듯했습니다. 2020년 드라마 모범 형사에서 아들을 위해 정의를 구하는 슬픔에 잠긴 아버지 역을 맡은 그는 관객들에게 그의 영희 인생 중 가장 감동적인 연기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고통을 그 배역에 녹여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래서 화면에 흐르는 모든 눈물은 진실의 일부였습니다. 민수를 잃은 슬픔은 박근영에게 가장 큰 슬픔일 뿐만 아니라 아들을 기리며 삶을 이어가고 기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박근영의 비극적인 최후는 죽음이나 실패가 아니라 말년에 마주한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관객들의 찬사와 가족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상실과 비밀로 인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2024년 박근형은 파킨슨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점차 그의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모든 몸짓과 눈빛으로 감정을 표현해 온 예술가에게 이 병은 마치 가혹한 형벌과 같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숨결처럼 여겨졌던 무대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살핌에 의지하며 마지막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2025년 초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박근영 선생은 관객과 동료들의 가슴에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1960년대 그가 공연했던 서울국립극장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수천 명의 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의 젊은 배우들 중 다수가 그의 깊은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 동료였던 김태형 연출가는 박근영 선생이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그들에게 감정에 충실하는 법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960년대 연극에서 그를 본 어르신들부터 를 통해 그를 사랑하게 된 젊은 세대까지 관객들은
아이콘의 상실에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비극과 회복의 삶을 살았던 한 남자를 애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그를 추모하는 글이 넘쳐났고 슬픔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한국의 위대한 이야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박근형은 50년이 넘는 경력을 통해 연극, 영화, 텔레비전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40년 6월 7일 전라북도 전급에서 태어난 박근형은 예술이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연극에 끌렸습니다. 서울 휘문고등학교 재학 중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여 연기에 대한 재능을 빠르게 보여주었습니다. 졸업 후 중앙예술대학교의 전신인 서라벌예술대학교에서 연극과 영화를 공부하며 실력을 갈고 닦고 열정을 키웠습니다. 1963년 박근형은 국립극장단원에 합류하여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968년 연극실과 바늘의 움직임에서 금호봉 역을 맡아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연기력은 그를 1960년대를 대표하는 무대 배우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TV와 영화계로 활동 영역을 넓혀 1975년 영화 바보들의 행진과 1987년 영화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심술궂은 아버지부터 악당까지 복잡한 인물을 섬세하게 연기하는 능력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박근형 감독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장수였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은퇴한 70대에도 그는 등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1980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드라마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2005년에는 한국 예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 연기 워크숍과 수업에서 많은 젊은 배우들을 지도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배역을 통해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의 영희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는 그의 TV 드라마가 기대만큼 호평을 받지 못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그가 무대 연기에 너무 집착하여 작은 화면에 필요한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그에게 여러 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 대본을 공부하고 국제 연기 강좌에 참석하고 업계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끈기가 그가 2000년대에 다시금 강렬하게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의 경력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순수한 걸음과 애서의 배역을 맡았습니다. 박근형에게 사랑과 결혼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기쁨과 슬픔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젊은 배우였던 1960년대에 김은경과 처음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10년 넘게 지속되었지만 결국 1974년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해 파경을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은경은 안정적인 삶을 원했고 박근형은 공연 때문에 집을 비우는 등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 손에서 자란 딸 박재은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자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1975년 박근형은 서울의 한 파티에서 재능 있는 패션 디자이너 이경자를 만났습니다. 강인한 개성과 예술적 감각을 지닌 경자는 금세 그의 영혼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고향인 전급에서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박근형은 경잭에서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열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공연을 자주 보러 왔고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그의 연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박상훈이 있었는데 그 역시 배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자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슬픔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980년대 그의 경력이 공흥했던 시절 박근형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경자와 자주 다투었는데 이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의 압박과 아들 민수를 잃은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헤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떨어져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경자는 항상 인내심과 사랑으로 그를 곁을 지켜주었지만 박근영은 여전히 그녀를 홀로 두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경제에 더 사랑한다는 말과 더 행복한 삶을 선물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85세의 나이에 박근형은 마침내 이경자가 자신의 사랑임을 인정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된 그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경자는 항상 그의 곁을 지키며 매일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들은 그의 사랑이 모든 시련을 극복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경제에 감사와 사랑을 담은 짧은 편지를 썼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읽어줄 기회는 없었습니다. 박근형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은 또 다른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1970년대 그가 경자와 결혼하기 전에 짧지만 깊은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국립극단에서 일하던 시절 그는 최수진이라는 젊은 여배우를 만났습니다. 온화한 미모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수진은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2년 동안 비밀리에 사랑을 나누었지만 가족과 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은 미국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했지만 박근형은 고향의 일과 책임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고 수진은 연락도 없이 떠났습니다. 이 분류는 박근형이 경제에도 숨기고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이 드러나면 깊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병으로 죽음과 마주하게 되자 그는 수진의 이야기를 일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들 상훈과의 대화에서 그는 과거의 소중한 사람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자세한 내용은